업종이 가장 많았는지와 맞춤형 지원이라면 혹시 업종별로 다른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보면 아까 도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외식업이 굉장히 많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업종별 폐업 자료는 좀 이따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에 대한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컨설팅을 받은 다음에 창업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폐업을 원하실 경우에도 이분이 진짜 폐업을 해야 되는 건지, 폐업을 할 때는 폐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원상복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대출받았던 자금도 상환을 해야 되고. 근데 이 폐업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일자리로 바로 연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폐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폐업을 하고 나서 이분이 원하시는 게 재창업이신지 다른 분야에,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시는지 그걸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연계까지 이번에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제공해드릴게요. 그냥 간단한 건데요. 요 소상공인이 보통 5명, 10명 이하 사업장 아닙니까? 예, 1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그 안심통장 같은 경우에도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 신용 점수가 840점 이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600점부터 840점 구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안심통장을 통해서 마이너스 그때 대출을 받아서 이분들이 사채까지 쓸 정도까지는 막아야 되겠다. 이것들이 저희들이 목표입니다. 지금 그 앞에 통계해 보시면 한 10만 5천 명 정도가 다중채무자로 돼 있어서 금융기관 3개 이상의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통은 이제 사채를 나중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사채를 쓰지 않고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도 보통 저신용 점수보다는 굉장히 이자율이 낮게 한 5% 정도 책정을 해서 원활하게 그때 쓸 수 있도록 마련한 것입니다.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시면 신용 점수 600점, 보통은 한 840 이상 정도가 대출을 받게 되고, 이자율이 그 신용 점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저희들 기준은 600점 이상 신용 점수는 획득이 된다. 그 정도입니다. 600점이면 굉장히 저신용자, 거의 신용불량 이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중은행 협력 자금으로 지금 카카오뱅크하고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해서 카카오뱅크에서 2천억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협약을 진행하고, 저희들은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으로 한 85% 신용 공급을 하는 걸로서 협상을 했습니다. 하셨다고 하는데, 이 소상공인들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내년에나 이제 이거 서울형 가이드라인 대상이 본사가 서울에 있는 업체인지 아니면 가맹점이 서울에 있으면 본사가 지방에 있어도 대상이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근데 폐업하고 취업 지원하시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폐업한 다음에 내가 몇 년 동안은 이제 창업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약속이 있어야 이거 좀 교육 같은 거나 진행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심폐소생의 원년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에 뭐 서울시가 지원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이제 직접 현장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심각하다. 이러다가는 자영업자들이 뭐 거의 다 없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기존에 했던 틀하고 굉장히 틀립니다. 기존에는 뭐 자금 지원하고 뭐 이벤트 할 때 돈 주고 이런 방식이 있는데, 거기보다는 이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긴급한 자영업자들의 필요한 돈을 꼭 줄 수 있는 방법, 이것으로 이제 선회를 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민간의 마일리지를 전환을 시키면 그게 한 1년에 한 2조 넘게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이것만 해도 서울페이로 전환해서 서울페이에서는 또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결제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다 그러면 매출이 증대되고, 그다음에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발행은 많이 되지만
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걸 쓸 수 있는 데를 많이 늘리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화했던 게 이번에 이제 방향이었고, 이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돈 줘가지고 뭐 계속 돈을 퍼부을 수는 없고 그게 자생력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아니다. 해서 이렇게 이번에 원년으로 삼아서 다른 방법들을 쓰겠다. 그런 취지였고요. 두 번째 이제 공공 배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제 공공 배달이지만 저희들이 공공 배달 앱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민간하고 협력해서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다 그러면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낮춰서 이제 쓰는 구조이고, 이걸 통해서 서울페이까지 같이 사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공공 배달의 점유율은 3% 정도 됩니다. 작년도 2.57에서 3%로 좀 늘어났는데 저희들 목표는 5%까지 끌어올리면 그나마 이제 지금 대형 플랫폼사의 독점을 좀 막을 수 있지 않는가. 만약에 금년 내년이 지나서 계속 이 지배 구조가 지속된다 그러면 플랫폼사의 자영업이라든지 음식업들이 종속되는 관계가 이제 끊을 수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정했고요. 필수 품목 같은 경우에는 가맹업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필수 품목을 보고서에다 넣어야 됩니다. 필수 품목이 뭐여야 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 정보 공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수 품목을 뭐 해야 된다고 하지만 법에 해야 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필수 품목이 뭔지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에 5개 업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서 필수 품목을 정하고 가맹점주가 필수 품목의 강매를 통해서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는 구조를 끊어보자 해서 필수 품목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필수 품목 가이드라인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가맹 본사하고 그다음에 가맹점주 협회를 통해서 협약을 체결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가맹 본사들이 굉장히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폐업 취업 지원은 폐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폐업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 상태는 진짜 폐업이 필요하다. 그럼 일단 폐업으로 가는데 폐업을 하시고 또 뭘 하실 거냐 여쭤봐서 내가 진짜 이 분야에서는 문의한이 있는데 다른 분야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컨설팅 단계로 들어가는 거고요. 나는 이제 도저히 이제 이 자영업이라든지 이걸 못하겠다, 취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자리를 맞는 매칭 일자리를 해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기술이 없으시다 그러면 기술 교육을 통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술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있는 동행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매력 일자리, 고용노동부에 있는 일자리들, 그다음에 민간 일자리 사업도 있으니까 연계를 해서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연합뉴스 윤보람 기자님. 그 정책자금 지원 내용 중에 신속 드림자금 대상에 저소득이랑 사회적 약자를 추가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확한 기준이랑 그럼 취약계층 지원자금이랑 뭐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서울페이나 필수 품목 같은 경우는 간편결제사랑 가맹본사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뭐 실질적으로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신 건지 당장 내년부터 시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속 드림자금 같은 경우는 그 신용평점 점수가 839점 이하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동안 이렇게 해왔지만 이분들 외에도 저소득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계층에 있는 소상공인, 특히 연간 소득이 5,900만 원 이하인 분들, 그다음에 장애인 기업 또는 한부모나 이제 다둥이 가정 등을 통해서 이제 고충을 받고 있는 이런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 질문은 잊어버려가지고. 서울페이랑 그 서울페이 QR이랑 예, 그거는 다 협의를 다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간편 결제를 원하는 업체에서 이제 앱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앱 시스템 만들면 내년도부터 1월부터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건 협의를 다 한 단계입니다.